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알다가도 모를 아이 마음. 자녀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게임이나 텔레비전보다는 책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좋아서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읽어주는 편인데요. 하지만 워킹맘이라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나름 바쁜 시간을 쪼개 읽어주는 거라 한 권을 읽더라도 아이와 의미 있게 독서를 하고 싶은데요. 막연하게 활자를 읽어주는 것 말고 어떤 활동을 하며 독서를 해가면 좋을까요? 내 아이를 부탁해서 알려주세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6살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더 의미 있는 책 읽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책 읽기, 그동안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림책은 아이의 두뇌를 깨우고요.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래서 인성을 길러줍니다. 유아시기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현상을 설명해주면서 다양한 정보도 전해주죠. 책 읽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로 그 가운데 또 배경 지식을 늘려주고요. 자신감을 길러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하게 된 독서 습관의 기초를 형성해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자라는 그림책 함께 읽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독서를 하고 싶으시다는 그 어머님 마음에 감동했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안내가 좋은 길자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냥 그림책 보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적인 효과는 정말 높다는 거네요. 유아가 그림책을 본다는 것은요. 아주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에요. 그림을 눈으로 계속해서 보고요. 또 귀로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진행되는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 몰입 능력, 또 이해를 넓혀가는 상상력, 또 이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발휘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능력들이 요구가 됩니다. 레고블럭이라든지 인형놀이와 같이 다른 그 놀이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지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림책을 읽는 동안이 바로 뇌 속에서 요동치는 그 순간을 아이들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육 과정에서도요. 지적인 능력으로서 미학적이고 비평적인 읽기를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로서의 정신이나 인성에서 경험한 것들이고요. 그 능력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그림책과 대화를 나누는 그림책 함께 읽기를 하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바로 이 문해력의 기초를 쌓는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자라는 그림책 함께 읽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요즘 그 관련된 전공 서적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림책을 읽어주기 이러한 표현을 썼다면 요즘은 읽어주기가 아니라 함께 읽기, 대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국내 유아동 분야의 서적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림책에 대한 관심은 그림책 발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한출판문화협회라고요. 그 협회에서 지금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24년 현재 작년 대비 신간 발행 종수에서 20.5%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은 K문학이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고요. 이런 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작품들 또 그림책 작가들의 해외 수상이 아주 빈번해지고 있어요. 백희나 선생님 또 이수지 작가님 이런 분들이 해외의 유명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뇌에 관한 연구 또 영화 발달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덩달아 그림책에 관한 연구, 또 이런 그림책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림책이 요즘 새롭게 교육적인 놀이 매체로 인식을 받게 되었고요. 대학에서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놀이지도 방법이라든지 또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요즘 초등학교 교사들 또 중등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림책 연구 모임에도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거기에서 보면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연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접근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책의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어머님께서도 자녀와의 책 읽기를 더 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 읽기에서 부모의 역할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영유아기가 발달 특성상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시기예요. 또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도 가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림책의 경우라면 더더욱 굉장히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책으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좋은 그림책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책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돋보이게 하는 뛰어난 그림이 있는 그림책, 또 다양하고 독특한 언어 경험을 제공하는 진짜 문학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성이라든가 예술성, 교육적인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림책을 잘 선택하고 함께 읽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자녀가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 볼게요. 가장 먼저 그림책을 자녀에게 소개하는 활동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림책 소개는요, 아이가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학습의 출발점을 아이의 그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관지어주는 거에 목표를 두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머님 자신이 그림책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책의 표지, 또 내용 이런 것들을 미리 보면서 한번 내용을 추측해 보기도 하고요. 또 제목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가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도 하고, 또 제목과 그림의 내용을 유추해서 한번 내용을 추측해 보도록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서지 정보라고 하죠. 그 그림책의 그림, 글, 작가, 또 출판사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아이들과 읽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또 주제와 관련돼서 아이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 주시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 소개가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충분히 자녀의 흥미를 살폈다면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읽어가게 될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네,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는 함께 읽어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한다든지 또 글을 읽지 못하면 어머님이 다 읽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조용히 하고 다 읽을 때까지 듣고 있어야지 하지 말고요.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림책에 있는 단어들, 또 내용과 글의 의미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적절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나 그림을 예측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날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아들은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이들은요, 반복해서 읽어줘도 지루해하지 않아요. 또 자기네들이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이들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또 처음 읽었을 때하고는 좀 다른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또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보는 순간을 아이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현대 미국의 언어 철학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이분, 도널드 데이비슨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식을 나누는 거다라고 철학적 수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힘이 아주 세요. 반복은 바로 뇌 발달의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빠른 독서법이 인기를 끌기도 했거든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이런 독서법보다는요, 아이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선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고 난 후에 독후 활동도 중요하죠? 네, 독후 활동은요, 다양한 블로그나 출판사의 웹사이트의 자료실이나 이런 독후 활동하는 책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거든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책의 재미있는 내용들 한번 회상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신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면, 또 주인공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본다든가, 또 재미있었거나 호기심 있던 단어들 한번 써보게 해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가 그림 그리기 한 것들을 모아서 작은 책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활동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림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책 읽기 교육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다니엘 핑크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인재들의 6가지 조건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제3의 감성이다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강조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림책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마음이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부모님의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림책으로 부지런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의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미래의 인재로 잘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효과적인 책 읽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숙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